시험에 참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감가상각의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여기 X1년이고 X2년인데 내가 유형자산을 5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 정액법이라면 내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쓴다면 X1년도의 상각비로 계산할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식을 그냥 써보면 되겠죠. 식 써볼게요. 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요거 볼 거예요. 저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취득가에다가 못 빼줘야 돼요? 잔존가치 빼줘야 되죠. 정액법이니까 나누기 뭐 해줘야 돼? 만약에 내용연수가 3년이라면 내용연수 3년 해줘야 돼요. 그럼 끝인가? 여기까지만 하면 끝일까?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월화상각 해줘야 돼. 왜? 내가 올해 5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 2, 3, 4 8개월만 올해 사용했다고요. 8개월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12분의 8개월만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올 수 있죠. 안 끝났어요. 항상 시험은 첫 번째 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연도도 나오니까 이 경우에 내가 정액법을 쓴다면 X2년도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야 돼. 왜?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3 나눠줘야 되죠. 추가로 해줄 거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연도에는 없지. 두 번째 연도는 내가 1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금액에다가 내용연수 나눈 금액이 올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집중.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유예 2기 같은 건 문제만 제대로 내주고 대충 수업해도 돼요. 하지만 이 기본반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정률법 볼게요. 정률법. 아시겠지만 정률법이랑 이중차감법은 논리가 똑같으니까 요거 볼게요. X1년. 자, 봅시다. 감가상각비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뭐? 기초장부가도 맞죠. 하지만 일단 취득가액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고 여기다 상각률 곱해줘야 되죠. 상각률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 뭐 해줘야 돼? 얘는 X1년도 저런 케이스예요. 뭐 해줘야 돼? 뭐 해줘야 돼요? 그때 12분의 8 해줘야 되죠. 왜? 올해도 아무튼 내가 8개월 사용했기 때문에 12분의 8 곱해줘야 된다고요. 어렵지 않지? 계속 가자. 이 정률법 이중차가법은 두 번째 연도가 포인트예요.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돼요? X 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구해? 불러보세요. 취득가액에다가 뭐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만 빼주면 돼요. 요게 뭔데? 무조건 기초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요. X 2년 초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야.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요? 당연히 상각률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 추가로 해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이 정률법 같은 경우엔 내가 기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X 2년 초에 장부 금액만 안다면 요 금액에다가 상각률 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하지 마봐. 지금 만약에 내가 요때 100원에 취득했는데 정률법을 했더니 X 1년도에 8개월 동안 감가상각비가 20원 나왔대요. 요 20원 어떻게 나온 거야? 최초 취득가액 100에다가 최초 기초 시점의 감가상각 누계 0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요 감가상각 대상금액 100원을 기준으로 상각률 곱해주고 여기다가 12분의 8 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럼 요 금액을 기준으로 아직 12분의 4는 안 썼잖아. 그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지금 100을 기준으로 상각률 곱해서 12분의 8밖에 안 썼잖아요. 그쵸? 그럼 뭔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0을 기준으로는 12분의 4가 남았잖아. 고려해줘 안 해줘? 정률법은 그런 거 안 해준다고요. 정률법은 네가 언제 취득했던 전년도에 12분의 8을 했던 12분의 6을 했던 12분의 1을 했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요 시점의 장부 금액만 알고 있으면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277페이지에 2번 주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할 건데 요걸로 파생된 게 그 주제라고요. 아시겠죠요?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엔 나는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정률법 같은 경우엔
기중에 취득한다 하더라도 차기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없어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 스터디 보시면 277페이지 셀프 스터디 보면 이번에 이중체감법과 정률법은 기중에 취득하여도 취득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기초 장부 금액, 즉 취득 원가 빼기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별도의 월할 상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좀 이따 요거 파생시켜서 하나 더 볼 거고요. 그럼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정률법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정률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률법은 문제 잘 안 나온다고. 왠 줄 알아요? 숫자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내는 걸 꺼려해요. 실제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 아이예요. 연수합계법. 요 아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시죠. X 1년이요. 내용에서 3년이래. 식 어떻게 됩니까? X 1년도의 감가상각비 식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취득가 빼기 기초 누계액 맞죠? 그쵸? 뭐 그쵸? 잔존가치죠. 어? 잔존가치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다 뭐 해줘야 돼? 내용 연수가 3년인데 연수합계법이니까 3, 2, 1. 첫 번째 운동이니까 3 써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올해 몇 개월만 갖고 있었어 내가? 8개월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12분의 8만 써줘야 된다고요. 따라오시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그럼 X2년도에 전수합계법을 쓸 때 X2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냐?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에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힘을 좀 낼게요. 자, 감가상각을 몇 번 계산해 줘야 될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엔 두 번 계산해야 돼. 왜? 상각률이 3분의 2인데 3분의 2의 상각률을 쓴 게 아직 12분의 8밖에 못 썼다고요. 6분의 3을 쓴 게 12분의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6분의 3을 12분의 4만큼 더 써줘야 돼.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요 시점 기준으로 지금 6분의 3을 11개월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 4개월 남았네. X2년도에 요만큼을 6분의 3으로 더 구해주시고 6분의 2 시작하는 부분이 X2년도에 8개월 시작된다고요. 상각률을 기준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연수합계법 같은 경우엔. 그래서 요 경우에 6분의 3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비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주고요. 곱하기 6분의 3이 아직 12분의 4 남아있고요. 이제 상각률 6분의 2를 써주셔야 되니까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에서 6분의 2를 사용해 주시고 얘는 올해 몇 개월만 썼어요? 12분의 8개월밖에 못 썼겠죠. 따라오시겠죠?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연수합계법. 논리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